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사로운 햇살,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 그런 싱그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벌써 4월도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봄이 마냥 기다려지지만은 않는다더라고요. 바로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얘기입니다. 올봄에도 노란 흙먼지가 하늘을 온통 뿌옇게 메웠습니다. 저는 며칠째 계속된 탁한 하늘을 보면서 왠지 기분마저 가라앉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가 갈수록 대기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기관지 계통이나 안구 질환 또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신선함 같은 이미지는 이제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더구나 올봄엔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황사, 가뭄, 산불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재난을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불과 2주 전쯤이었나요? 그래도 그땐 벚꽃잎이 막 거리에 휘날리고 봄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싶었는데 뭐랄까요? 그런 정치나 낭만 이런 것에 좀 흠뻑 취하기도 전에 어느새 황사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오프닝은 조금 전형적인 느낌도 들지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7번째 이야기 들려드릴 첫 곡은 아이유 비밀입니다. 오늘도 난 손끝으로 네 앞에서 몰래 편지를 써 유리잔에 맺힌 물로 하나씩 써내려 내 마음을 마주 앉아 나를 본다 고개는 또 숙여지고 숨길 맘이 더 많은 난 마치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수다를 떨어야 하나 제 나름대로 골몰하던 중에 순간 떠오른 주제는 요즘 날씨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후라고 불러야겠죠? 사실 날씨와 기후라는 말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건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좀 어렵기도 하죠. 일단 날씨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장소의 기후 상태. 이걸 날씨라고 부른다는 거죠. 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 오늘 날씨 안 좋대. 비가 온대. 이렇게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들이 보통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의 날씨를 우리는 보통 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기후는 어떤 개념일까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 상태에 대해서 기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씨랑 기후라는 말을 평소에 섞어 쓰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상의 구분에 따라서 두 단어가 내포한 의미나 쓰임새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날씨는 특정 장소의 단기적인 조건을 말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기후라고 했을 땐 그건 장기간에 걸친 특정 장소의 날씨 패턴을 말한다는 거죠. 아무튼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다시 날씨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제가 아까 황사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서 제일 신경 써서 듣는 부분이 오늘의 날씨 아닐까요? 내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외투를 걸치고 나갈지, 우산을 챙겨야 할지, 또는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할지, 뭐 이런 준비들을 할 때 참고하는 것도 결국 오늘 날씨 덕분이잖아요. 이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날씨 뉴스에서는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말하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루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오늘 기상예보에서 강수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예상 강수량이 몇 밀리다,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외출하기 전에 미리 체크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산을 챙기시잖아요. 이렇게 하루의 날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민감도가 꽤 높은 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의 장기적인 날씨 패턴에 대해서는 유독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 최근의 황사에 대해서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당연히 겪곤 하는 어떤 이벤트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황사가 극심한 상황을 어떤 기후과학자들은 오히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도 있다는 것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진에 따르면 이 황사가 태양열과 지구 복사열을 반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일종의 거대한 암막 커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황사 같은 사막 먼지 덕분에 태양열을 어느 정도 차단하거나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황사에 포함된 철이나 인 같은 성분들이 바다로 유입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광합성을 촉진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제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기상활동의 한 부분으로 황사가 일으키는 긍정적인 작용만을 다룬 것이고요. 사실 지구 전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내용을 우리는 좀 짚어봐야겠죠. 황사가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본 기상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황사로 인해서
대기 상공의 층이 형성되어서 대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대기 중의 오염 물질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봄철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는 황사 현상이 반가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특히 황사 현상이 요즘처럼 극심해지는 데는 인위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황사는 중국 내륙 지역의 고비 사막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점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인위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후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사막화가 계속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일단 인간들이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큰 기업들이 벌목을 진행하고 또 목축이나 아니면은 농업을 좀 더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마존 열대 우림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열대 우림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숲이 조성되면 그만큼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숲이나 또는 바다가 갖고 있는 그런 억제 기능, 흡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막화가 계속될수록 지구 온난화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막화가 결국에는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이 황사를 더욱더 극심하게 만드는 주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화를 촉진하는 것은 인간들의, 특히 이제 기업의 이윤을 위한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황사 현상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탐욕,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의 영리 추구 행위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된 이유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반월시아공단으로 시선을 옮겨봐도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월담노조가 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가는 활동을 그동안 캠페인이라든지 설문조사 또 각종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꾸준히 해왔다는 점은 지난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단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령 염색피혁단지를 들어서면 거기서 나는 지독한 가죽 썩는 냄새라든지 화학약품 냄새가 있거든요. 또 기계부품을 만드는 단지를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어떤 쇳가루나 윤활유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고요. 또 도금단지에 들어서면 각종 유기용제에서 풍기는 또 고유의 악취가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만으로도 반월시아공단에서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들이 취급되고 또 배출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유해 물질들은 공장 굴뚝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또 오폐수 방류를 통해서 하수로 흘러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월시아공단에서 밀집해 있는 작은 사업장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게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든지 아니면은 하수로 배출된다든지 이런 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환경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공단에서 입주해 있는 사업체들의 책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유해 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감시하는
정부 기관의 책임은 그 어느 곳보다도 막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점은 안산시가요.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지역 중에서 그 녹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안산시 일대를 다니시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녹지 공원이 뭐 시내 곳곳에도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곳곳에 조성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단 내에도 작은 규모의 공원들, 또 그 배후 지역에 있는 또 산림지대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규모를 합치면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어떤 지자체보다도 안산시가 녹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녹지 비율이 높은 것은 안산 지역의 좀 더 청정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는 이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이런 활동들이 우선시 돼야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지점에서 정부는, 또 관계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시화공단 곳곳을 거닐다 보면 의뢰에 맞게 되는 그런 악취들, 이 악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공장 안에서 취급되고 또 가공되어지는 그런 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런 물질에서 나오는 냄새겠죠. 그 악취의 이유를, 지독한 악취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기계적인 장치를 제대로 만들고 또 작동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감 규정, 저감하는 그런 의무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그 사업주에게 어떠한 제재나 또 혹은 처벌이 가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황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반월시화공단에서 나는 각종 악취의 문제까지 잠깐 짚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예전 되게 유명했던 그룹인데요. 보이 그룹이죠. 테이크 댓의 보컬로 유명했던 솔로 가수죠. 게리 발로우의 포에버 러브입니다. Love, it has so many beautiful faces, sharing lives and sharing days. My love, it had so many empty spaces. I'm sharing a memory now. I hope that's how it stays. Now I'm deep inside love, I'm still breathing. She is holding my heart in her hand. I'm the closest I've been to believing this could be love forever. All throughout my life, the reasons I've demanded, but how can I reason with the reason I'm a man?
to hold her. In an hour I'm cold, cold as stone. When she leaves it gets harder and harder to face life alone. Now my dreams are filled with times when we're together. Guess what I need from her is forever love. 자, 이번 시간은 최근 2주간 공단 동향이라든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이야기, 또 노동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 차례 방송에서 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좀 선방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방송에서는 또 얼마만큼 좋은 조회수가 나오게 될지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뭐 저만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이번에도 지난 방송 첫 회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연달아 3번 출연하시게 되면 이 정도면 이제 뭐 정규 멤버, 고정 멤버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월단노조 위원장으로 지역에서 맹활약 중이신 이미숙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숙입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공단 뉴스 코너에 고정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불안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뭐 오늘 방송에서 뭐 저희가 뭐 큰 사고를 친다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뭐 사실상 이제 그렇죠. 고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그 지난 5회 때 임용현님께서 정말 그 제가 출연을 하면은 조회수가 올라간다느니 어쩐다느니 뭐 이런 이제 그 드립을 치셔가지고 뭐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아니 조회수가 그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참 네. 이거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제 책임은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다 DJ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저의 그 공단 뉴스 예. 출연을 계기로 조회수가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네네. 우리가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거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좀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별로 거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아예 뭐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네. 조회수에 이제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그렇습니까? 꽤 됐습니다. 아, 뭐 사실 네. 뭐 저희 단원 FM에서 저희 방송의 그 유튜브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저는 좀 저조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까 걱정도 내심 했었지만 더 이상 이제 그런 마음은 없고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저희 방송이 컨텐츠가 좋다 보니까 그럼요. 언젠가 좀 나중에라도 다시 듣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 가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역주행해서 차트 1위 올라가시는 그런 영예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역시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고품격 고질의 방송으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는 월담의 노동이 수다 공단 뉴스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예. 아, 뭐 네. 저희가 뭐 항상 내실 있게 내용을 준비하고 알찬 방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이 방송에 임하면 당연히 저희에게도 이제 볕들 날이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이런 코너를 미숙님께서 이제 고정이 되면 뭐 이미숙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뭐 이렇게 제목을 네. 바꾸는 것도 네. 저희 제작진에서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작진이 뭐 여러 명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작진 회의를 통해서 조만간 저희가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소식도 지난번에 이어서 3가지 정도 갖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지난 5회 방송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좀 다뤘었죠. 네네. 예, 이번엔 조금 다른 부분에서의 주거 문제입니다. 지난 3월 27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나이지리아 국적 이주민 4남매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네, 그 언론을 통해서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때 이제 새벽 3시 30분경에 불이 났다고 하고 이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그 안방에서 자고 있던 11살과 7살, 6살, 4살 이렇게 4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부부는 15년 전쯤인가 그 한국에 오셔서 중고품이나 고무를 수집해서 본국으로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종사해 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는 이분들처럼 수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처럼 본국에 있던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안산역을 주변으로 해서 많이 살고들 계시는데요. 그 안산역이 있는 안산시 옹곡동의 경우만 해도 5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대략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네. 숨진 그 사남매의 부모도 이주민 밀집 지역인 이곳 안산시 옹곡동에 있는 반지하에 살다가 2021년 1월 화재 피해를 겪고 현재 그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화재를 겪은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2년 사이에 2차례나 연달아서 화재 피해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도 그냥 개인의 그런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개인의 부주의, 뭐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으로만 흘려보내기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종종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주민이 살고 있는 뭐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화재 사건이 뭐 더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건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이주민이다 보니까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고 때문에 화재에 필요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들이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무관심 속에서 화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면밀히 살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뭐 화재 사고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대서특필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추후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연구 전담팀을 꾸려서 실태 조사나 뭐 업무 발굴을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가 단 한 건이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8만 1천 명이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주민 거주 환경 안전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루빨리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주민들에 대한 주거 환경 안전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상당수의 그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나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노동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뭐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임금 하한선을 정해놓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인데 이마저도 보장되고 있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이제 받아서 분석을 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자료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75만 6천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2.7%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29.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300인 이상 기업에서도 2.3%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약간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이거 뭔가 좀 기업의 입장에 맞춰서 분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 이 점은 사실인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장되지 않는 그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뭐 해고가 쉬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은 물론이고 네.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급작스럽게 출근 정지 명령을 통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고 예고 수당과 휴업 수당 모두를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퇴사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 규정을 이용한 신종 해고 방법인 셈이죠. 진짜 무슨 신종 사기 수법도 아니고 이건 뭐 그야말로 신종 노동 탄압 수법이네요. 네,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휴업수당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러한 부조리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죠. 네네. 네. 최근 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에는 연차수당과 대체요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마땅히 노동자를 위해서 보장해야 할 노동 기본권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헌법에 보장한 노동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억압이자 규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래도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든지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에는 지켜야 하는 규정일 텐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를 외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안산시 상록구가 직업 소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각 지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제히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업소개소나 헤드헌팅 업체, 서치펌 업체가 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직업안정법이라고 있어요. 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이제 실시되는데 이 점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 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반월시아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서 일부 직업 소개소에서는 과도하게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직업 소개소의 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직업 소개소의 그런 좀 불법적 행위들은 대단히 많은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네. 지난해 한국일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연속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착지 지옥도라는 제목으로 네. 연속 시리즈로 기사를 냈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수원의 한 직업 소개소에서 건설 노동자 A 씨가 소개료와 가끔세 명목으로 5년간 무려 2,300만 원을 불법으로 떼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직업소개소는 매일 일당 13만 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3,000원을 떼갔고 그리고 가건세 명목으로 또 2,000원을 또 떼갔대요. 그리고 명세서도 따로 주지 않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제하고 봉투에 이제 현금을 담아서 주는 식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다 이제 계획적이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업안정법에 이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소 요금 등 이런 고시를 보면은 일용 노동자의 경우는 일당의 1%만을 소개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세도 일당이 15만 원 이하의 일용직 노동자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A 씨는 이제 13만 아까 13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13만 원 받았는데도 5년간 가건세를 늘 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뜯긴 가건세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 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업 소개소는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는 대상도 사회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점검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직업 소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부정 등록을 하거나 거짓 구인 광고 또는 혹은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면 이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견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 정신을 발휘해야겠죠. 네. 예, 예. 뭐 112, 119, 뭐 113, 뭐 등등 우리가 네. 또 네, 또 그렇죠. 우리 국가가 신고의 예, 민족이죠. 국가가 또 이 저기 국민들에게 신고 정신을 발휘하라고 그렇게 항상 강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노동자들의 박탈되는 권리 그리고 그것은 뭐 대부분이 이제 기업의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 법 위반을 하고 있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인데도 또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더 많은 그런 이윤을 갈취해가는 네.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처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미숙님께서 이제 소개해주신 그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그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한번 저희가 또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예,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우리도 신고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직업 소개서 지도 점검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예, 오늘 공단 뉴스 전해주신 이미숙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세 번째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죠.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미숙님하고 이제 음.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지나는 게 네. 이제 벌써 세 차례나 되니까 네. 저도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예, 종종 모시긴 해야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사회 네 번째 공단 뉴스에서 모시게 될지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뭐 방송 준비가 좀 부실해가지고 급히 모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미숙님을 자주 뵙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작진에서 잘 논의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정 게스트 이상 이미숙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Cities break it down on a camel's back. They just have to go 'cause they don't know where. So all you feel the streets is appealing to see. You won't get out the county 'cause you're not that free. You got a new horizon, it's ephemeral style. A melancholy town where we never smile. And all I wanna hear is the message beep. My dreams they gotta kiss me 'cause I don't get sleep, no. Windmill, windmill for the land, love forever hand in hand. Take it all out on your stride, it is taking falling down. Love forever, love is free, let's turn forever, you and me. Windmill, windmill for the land, it's everybody in. Laughing gas, these hazmats, fast cat, lining them up like ass crack. Ladies, ponies at the track, it's my chocolate attack. Shit, I'm stepping in harder this year. Yeah, bear repping in harder this year. Watch me as I gravitat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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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We gon' ghost town, this Motown with your sound. You in the blink, gon' bite the dust, can't fight with us. With your sound, you kill the ink, so don't stop, get it until you chin it hit it. Watch the way I navigat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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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Shabbily. 방금 들으신 곡은 고릴라즈의 Feel Good이었습니다. 자, 오늘 월담의 노동의 수다 7번째 시간은 황사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이상 기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월시아 공단, 반월시아 공단에 입주해 있는 작은 사업장들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게 뭐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하수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하는 각종 공해 물질, 유해 화학 물질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로 3번째 출연하신 월담노조 이미숙님과 함께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남아서요. 황사에 대해서 좀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는 이제 다르죠. 다른 것인데 미세먼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황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죠.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생산 공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굴뚝이 있는 공장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황사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람인 건데 중국 내륙에 있는 그 내몽골 지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황사인 건데 당연히 과거에도 황사 현상은 있었죠. 뭐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고 삼국사기에도 토우라고 해서 황사 현상을 기록한 문헌적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황사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근래 들어서 황사가 더 거세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 거잖아요. 점차 심각해지는 이제 사막화 현상이 있고 그 사막화 현상조차도 뭐 미세먼지가 인간 활동을 통해서 유발되었던 것처럼 사막화의 배경에도 인간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들이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숲을 나무를 베어내서 벌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는 뭐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잘라낸 나무들은 또 여러 가지 뭐 건축이라든지 뭐 종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숲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런 기능 자체를 숲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더 그만큼 더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사막화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점이 결국에는 최근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일어나고 있는 황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노동의 수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노동자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또 인간을 착취하는 이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그 지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황사 이야기로 오늘 수다를 풀어보았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그 전에 또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지금 간단한 또 청취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퀴즈가 있었는데요. 퀴즈가 지금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따로 이제 퀴즈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퀴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편 중에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퀴즈 응모자가 그동안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제작진에서 숙고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재미있게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퀴즈 시간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곡은 정재영의 러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부딪히는 사람들을 피해 나는 뛰었어. 제발 떠나지 않았기를. 터질 듯한 심장과 너를 보낸 죄책감에 뺨 위에 반짝이는 눈물. 사랑하고 싶어.